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가 소환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혐의를 대부분 좀 부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팀 입장에서는 추가 소환 조사가 좀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좀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도 김건희 특검에서는 한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을 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비교적 일찍 조사를 마쳤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면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5시간 남짓한 조사 시간 동안 다 소화하지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이 조사를 마치고 다음 소환 일자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후에 지정을 하겠다 정도의 이야기만 흘러나왔는데 이제 그 부분을 보더라도 앞으로 다시 또 소환을 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현재로서는 풀이가 되고요.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다루고 있는 혐의가 명시된 것만 16가지입니다. 중간에 인지된 사건들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텐데 어제 실질적으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5개 혐의 정도뿐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 문제가 된 혐의 중에 일부 5개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되고 증거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판단인 것 같고 네. 16가지 혐의 모두를 한 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그 혐의점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상으로 볼 건데 증거가 좀 더 확실하고 관련된 진술들도 좀 명확한 부분들 그런 건들을 먼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서 적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영장 청구에 대해서 바로 입장이 나왔거든요. 증거 없이 청구한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증거 없이 청구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근거 없는 영장 청구다라는 주장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발언을 조금 더 분석해 보자면 어제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증거를 보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변호인과 함께 어떤 정도의 그런 답변들을 구상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 측이 제시한 그 증거들이 강력한 한방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스모킹건에 해당할 만한 증거들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강력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을 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전격적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만 진행하고 영장 청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증들이 굉장히 좀 강력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그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직원과 어떤 그 통화 녹음이 남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계좌 관리인에게 수익의 40% 정도를 넘겨줘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던가 정확하게 지금 주포가 팔라고 한 가격과 시간대에 김건희 여사 역시도 매도 주문을 한 그런 정황들 이런 부분들이 뭐 정확하게 범행 사실을 증명해주는 증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주장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이 어떤 증거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는 판단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넘어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조사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16개고 어제 주요 5개 혐의에 대해서만 일단은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조사에서는 예상대로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고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한 것이 앞으로의 혐의를 벗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앞으로 재판에서
이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예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피해자 신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제 일단 소환 요구에는 응했고요. 그에 따라서 진술 거부권 행사함이 없이 답변을 다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호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어제 소환에 불응했다면 곧바로 또 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내란 혐의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러니까 일부라도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중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혐의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처벌이 더 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눠서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만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중에서는 좀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제 그런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대부분의 혐의점, 특히 물증을 제시해도 혐의점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특검 측의 자신감도 좀 엿보입니다.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범죄 혐의점이 100%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소명이 돼야지 구속영장이 발부가 가능한데 그 어느 정도의 그 조건은 이미 충족을 했다는 것이 특검 측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김건희 씨 입장을 나온 걸 좀 미뤄봤을 때 영장 실질심사에서 특검의 청구를 정면 반박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거잖아요. 그럼 어떤 주장을 근거로 반박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내가 지금 어떤 범죄 혐의점을 받고 있어서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지만 구속해서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 지금 성실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으로 간다면 내가 유죄냐 무죄냐 양형에 있어 참작을 받는 부분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최대의 목표는 구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1차 소환 조사에 내가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충실하게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소환 통보도 없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김건희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재판부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소환에 응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한 상황이고요. 2차 소환도 하지 않았고 지금 16가지 혐의나 지금 조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바로 영장을 청구한 부분은 특검 측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되었고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진술을 그와 관대되는 부인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는 판단을 특검 측이 제대로 소명을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이제 혐의를 명시하지 않습니까? 어제 조사를 했던 5가지 항목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뭐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여러 가지를 이제 명시를 했을 가능성이 좀 큰데 그렇다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장이 그럼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 영장 기각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머지 혐의점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당연히 어떤 혐의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는데 아마도 이 16가지 혐의 모두가 적용이 돼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은 아닐 것이고요. 먼저 우선순위가 있는 부분부터 영장에 기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의혹이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관련해서 이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좀 방대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김건희에 대한 이 재수사 진행 이후에 관련해서 통화 녹음 같은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물증으로 등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영장 청구 사유로서 적시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물증이 강력하다고 보이는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
씨와의 그 통화 내역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일부 좀 바꾼 정황도 확인이 되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영장에 좀 적시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단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도 이제 수사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될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가 될까요? 기간. 아직까지는 이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오늘 내일 정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왔는데 네. 또 주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주말을 지나고서 뭐 월요일 정도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언제 진행할지는 잠깐의 준비 시간 정도가 있고 곧바로 이 기일은 잡힐 것 같은데 그때에도 반드시 출석을 하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재판을 받을지 그 이후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지는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정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만전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도 이 부분 이제 구속은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총력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으며 예. 지금 소환을 한다면은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나서 며칠 내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며칠 이내에만 이루어지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은 아마도 이제 머지않아 추후 지정이 되면서 통보가 되게 됩니다. 예. 네. 그럼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때 판사는 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구속 사유가 발생했느냐 이런 점들은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속의 필요성,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런 상황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려워 네. 보이고요. 증거인멸 우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특검팀이 원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라든지 뭐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건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자 김 여사를 몇 차례 더 추가 소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원래 전망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로 이제 신병을 확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관련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도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구속 요건이 좀 완성이 됐으니까 특검팀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앞으로 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만약 구속이 된다면 향후 수사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럼 초유의 사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렇죠. 동반 구속되는 사례가 그런 일이 없었. 그렇죠. 그런 예.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 일이죠. 예. 초유의 사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사실 구속이 된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만 보더라도 사실상 오히려 수사가 스톱되는 상황에 처리했습니다. 오늘도 체포영장 집행이 또 무산이 된 것처럼 예. 오히려 구속이 돼버리면 수사에 더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어서 예. 특검 측도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면 다른 혐의점에 대해서 대면 조사 진행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소환 조사를 이렇게 좀 무의미하게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 예. 계속해서 몇 차례 소환에 응하면 그 자체로서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부분이 네. 입증이 되어서 구속의 필요성이 또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조사는 무의미하며 이 정도의 혐의점으로 구속영장 발부에 좀 자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만약 구속영장이 무산이 되면 네. 그 자체로 어떤 혐의점을 벗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사 진행에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가 밟힌 상황 같은 부분, 좀 속도의 제어가 가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고심하고 특검 측도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만약에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된다면 추가 조사를 위해서 뭐 구치소에서 다시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또는 뭐 방문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또 이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력 행사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좀 이루어질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앞으로 조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상황을 산정해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상황과 동일한 부분이 반복될 수밖에 똑같이. 없습니다. 예. 만약 뭐 구속이 되고 그 이후에 조사에 응한다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그 이후의 단계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 구속된 이후에 조사에 계속 이제 불응한다거나 특히 이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다른 대면 조사 진행에는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그럼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상황과 동일하게 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고 예. 또 집행을 하는 그 모습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집행 과정에서도 어떤 그 집행에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면 또다시 또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이냐 예. 이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참 보시는 국민들께서도 지치실 것 같은데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특검의 수사에 탄력을 당연히 받는 거겠지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좀 동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도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체포영장도 발부가 되었죠. 다만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또 가정해 본다면 그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유가 이제 짤막하게 나오겠지만 만약 범죄 혐의점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면 사실 특검 측에 큰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좀 무리하게 너무 영장을 곧바로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예.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뭐 낮다 이런 부분들로 판단이 난다면 특검 측에서 좀 더 보강해서 특히 다른 사안들을 추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소명해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이제 법원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영장 발부가 될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잡히게 된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부상이 우려돼서 오전 9시 40분쯤 집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시도를 한 지 한 1시간 15분 만에 이제 중단이 된 건데 어쨌든 물리력을 좀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뭐 10여 명의 어떤 수사관들이 팔다리를 잡고 또 때로 윤 전 대통령이 뭐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도 좀 펼쳐졌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이 좀 어땠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물리력이 행사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특검 측의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지만 물리력이 행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 물리력의 행사가 사실상 우리가 만약 여기가 구치소가 아니라 밖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쪽으로 뭐 팔을 잡는다거나 조금 민다거나 하는 물리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머리에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장소적인 측면입니다. 이 구치소 내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도관들이 이걸 집행을 해야 되고 예. 교도관 입장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로서 본인들이 정당하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물리력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집행이 무산되었는데 아마도 오늘은 양쪽에서 뭐 팔과 다리를 잡고 움직이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의자채로 들어 올리려고 시도를 하다가 바닥으로 그런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바디캠 같은 것을 통해서 상황을 특검 측에서도 촬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사실관계는 조금 더 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양측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부분은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극렬하게 저항을 하다 보면 부상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어떤 인력들의 판단에 따라서 오늘 더 이상 집행을 시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입장이 물리력을 행사한 강제인치는 분명한 불법이고 강제인치 시도에 대해서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전과 또 같은 주장을 했거든요. 엄중한 형사 책임이라고 하는 건 뭐 특검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치소에게 묻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겠다는 것인지는 확인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일단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다라는 측면의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뭐 신체에 일부 뭐 상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이제 입장은 지금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 과정이 문제 있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입장에서 읽혀지는 건 지금 어차피 이 특검 측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조사를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렇게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는 건 보여주기식 망신주기식 수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니까 구속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 체포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제 하지만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적인 조치까지도 불사하겠다라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건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어쨌든 충돌이 있었고 수용자, 뭐 재소자의 인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거나 진정을 넣겠다라는 취지가 아닐까 해석이 됩니다. 예,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발부 여부를 특검이 결정해야 할 텐데 이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건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까지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의 사유도 있다,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까지가 인정이 된 건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발됐기 때문이어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거나 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그 목적이 조사인데 그 목적이 전혀 달성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 다시 발부는 될 수 있을 것인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오늘 물리력을 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물리력을 행사하냐 하지 않느냐를 놓고도 언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뭐 속옷바람이었느니 땅바닥으로 떨어졌느니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면서 좀 무의미한 방식을 계속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고 정당하게 체포 그리고 조사에 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한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좀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만약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앞으로 계속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과거 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언급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를 좀 받았다, 기소가 됐다, 이런 사례를 언급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어떤 사례예요?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뇌물과 관련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을 때 별도로 소환 조사 없이 그냥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소가 됨으로써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지 이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당연히 피해자 신분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유명인이라는 그런 신분을 고려할 때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사람의 어떤 명예 측면이라던가 안전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별도의 소환 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그런 사례들도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아주 뭐 흔하다거나 일반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본인 역시도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무리하게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하고 집행을 해가면서 소환 조사를 광고하기보다는 증거가 확보가 되면 그 자체로서 기소를 하라. 그럼 재판에서 다투겠다라는 취지로 읽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경우에는 대면 조사 없이 조기 기소를 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만약에 대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택할 때 좀 특검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란 특검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그러니까 시작은 하기는 했었죠.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도 진행을 못했다는 점이 좀 차이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내란 같은데. 특검 이제 구속되기 전에 소환 조사를 했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자면 당연히 직접 물어야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 자체도 중요한데 수사 과정에서 보자면 그 사람의 뭐 눈빛,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그 사람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참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예. 당연히 대면 조사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걸 선호하는 부분은 분명한데 이 지금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면 조사가 이 상황에서 가능하겠는가 그 질문이 계속 남고요. 네. 근데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네. 오히려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 본인의 혐의점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김건희 특검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잖아요. 그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 받아야 할 재판 수만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구속 기간도 다른 혐의로 추가가 돼서 또 그거에 따라서 구속이 되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상태에서 기소가 될 만큼 충분히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기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이후 부분들이 유지가 되려면 혐의점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특검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맞고 예. 참고인이라던가 피의자들을 지금 다량을 불러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맞는데 과연 그 정도 앞으로 기소해서 기소를 유지할 만큼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증거가 확보되었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로 외환죄 같은 부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은 수사를 더 진행을 해서 추가 기소를 하려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어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 일정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이 된 상태고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재판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좀 대응은 제대로 좀 가능할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분업화된 일을 하게 되는데 재판을 계속 받고 계속해서 수사 과정이 이어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만큼 워낙 방대한 혐의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 탄핵 심판, 헌법재판부터 그렇고 지금 내란 형사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구속과 뭐 관련된 혐의점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겠지만 예. 이제 법치 국가에서 정해진 수사와 어떤 법적인 판단을 따라야 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동등한 의무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선 사실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또 놓쳐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네. 아마 변호인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조율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편 내란 특검팀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특검팀이 앞서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의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죠. 소환하기도 했는데 어떤 점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걸까요? 이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 절차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전격적으로 공개 소환 조사에 응했는데 네. 이제 국회가 피해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을 보면 지금 국회가 어떤 탄압을 받을 뻔했고 해제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침해당할 뻔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진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국 지금 특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 비상계엄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라던가 국회 자체의 표결을 방해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수사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제 김건희 씨 의혹으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가장 혐의 중에서 먼저 수사를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가장 먼저 좀 이뤄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사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가장 혐의를 입증하기 좀 쉬워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좀 수사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어제 첫 대면 조사인데 이제 특검 측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을 먼저 질문을 던질까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가장 자신 있는 부분부터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야지 또 수사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승기를 잡고 간다는 판단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관련한 진술들도 충분한 혐의점부터 조사를 시도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제 논의가 된 부분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 뭐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그런 청탁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되었고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입증됐다고 특검 측은 자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잠시 후입니다. 2시 30분에 김건희 특검이 브리핑을 예고한 상태거든요. 그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이 또 속보로 전해질지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상황도 좀 살펴보면 그때 막 특검이 준비한 질문지가 막 100쪽에 달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됐는데 뭐 심야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사 시간이 한 5시간 20분 정도 걸린 거라고 알려졌는데 상당히 뭐 대답이 짧았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00쪽에 달한다고 하는데 상당한 분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의 내용이라던가 답변의 방식에 따라서 사실 그걸 다 소화 못할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조사 시간이 다소 짧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건 추측의 영역이지만 좀 답을 짧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아니요 정도 수준으로만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검 측에서도 준비된 질문지가 있었지만 부인을 한다면 만약 인정을 했을 때의 경우를 나누어서 어떤 격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 부인을 하고 난다면 사실상 그 다음 질문들이 막혀버리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질문지를 준비해 놨겠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을 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상황, 이제 그런 상황들도 시나리오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이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통상적으로 뭐 티타임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김건희 씨의 사전 요청대로 영상 녹화 없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어느 정도 영상 녹화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껴서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티타임부터 좀 살펴보자면 보통 뭐 전직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기업 총수 같은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좀 분위기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또 예우 차원에서 조사 직전에 별도의 공간에서 티타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티타임을 별도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에 이미 김건희 여사가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았을 때 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지 않고 방문 조사여서 뭐 귀족 조사라는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어떤 특혜도 주지 않겠다. 다른 피의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티타임 같은 부분은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이어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영상 녹화 같은 부분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어떤 조사를 하는 측의 불법 행위 같은 부분을 찾아낸다거나 반복해서 조사를 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그런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녹화를 동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이었던 그런 신분들을 고려할 때 본인이 조사를 받고 있는 그 과정이 녹화된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소환의 조사에 이제 임하면서 스스로에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두고서 뭐 책임을 회피하고자 뭐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본인이 이제
그런데 어제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요 표현이 굉장히 짧은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가장 선회해 보자면 본인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쟁점들이 사실상 김건희 씨가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고 어떤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 혐의점들의 줄기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건 내가 어떤 아무 것을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진술로도 보입니다. 이제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나왔으리라고 보거든요.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 아닐 것이고 충분히 변호인단이라던가 주변과 상의를 구하고 나온 그런 문구일 텐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제가라고 표현한 건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에 있지 않다라는 부분, 결국 어제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향력을 끼친 바가 없다. 그런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주장을 미리 좀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검 브리핑이 열린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김건희 특검이 관련 브리핑 조금 전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였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의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에 이 혐의를 추가해서 청구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간략한 내용인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부분은 아마도 이제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자면 어제 있었던 대면 조사 과정에서 나온 답변들 그리고 기존의 수사가 좀 상대적으로 이미 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부터 먼저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